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증시 프리즘은 박찬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증시 소소한 약세로 끝났습니다. 배경을 좀 어떻게 봅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경계감이 살아나면서 숨고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키워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물가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시장 예상치인 7.2% 상승을 웃돌면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물가 참 안 잡히는군요. 예, 맞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와 이 달러화가 다시 반등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가량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수출 데이터도 나왔죠. 이달 들어 10일까지 20%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매달 지금 감소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이 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죠. 네. 그리고 모레 같은 경우는 FOMC죠.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지만 이 지난주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변수로 발생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네. 내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 근원 물가 지수는 6%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많이 낮아졌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12월 FOMC 회의에서도 물가지수 하락이 반영돼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뒤이어 열리는 1월과 3월 FOMC 역시 베이비 스텝에 그치면서 금리 인상이 5%대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지난주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바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를 지금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만약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증시는 급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가운데 거래량도 대폭 줄어들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11월 소비자 물가도 10월 소비자 물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이 전년 동월비 데이터는 계속 전달보다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전월비 데이터 같이 봐줘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이것도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자금이 계속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야가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장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 양측은 2년 유예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지만 이 부수 법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됩니다. 문제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대주주들이 금투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증시를 대거 이탈하게 되고 이에 따른 주가 급락은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시를 지금 이탈하는 것도 하락 요인 중에 하나라면서요. 외국인 수급 전망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해주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2월은 1년 중에서 외국인 거래 대금이 가장 적은 달 중 하나입니다. 연말에는 이 쇼커버링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또 새해를 앞두고 자산을 리밸런싱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증시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까지 출회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3조 3천억 원 그리고 2조 9천억 원 사들였지만 이달 들어서는 벌써 1조 3천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3.3%, 4.9% 반등했고 이달에는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물가가 잡히는 건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좀 멈추는 건지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네. 이런 12월 연말에 지금 좀 좋은 투자 전략 어떤 게 있는지 좀 취재를 해봤다고요? 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엔터주와 여행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일 이후 파라다이스는 24% 넘게 올랐고 호텔신라, JYP, SM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쇼커버링 수혜주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연말에는 배당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으로 상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인식되는 대차잔고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달 초 대차잔고는 약 76조 원으로 연초 대비 68조 원에 대비해서 약 8조 원가량 많습니다.
연초 대비 대차잔고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증권가에서는 대차잔고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추려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